문제인식 단계 이제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의 현황 분석이 있습니다. 좀 내용 읽어보시면 고객도 정해야 하고 고객을 구체화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 방법은 뭐냐면 우선 타깃 고객을 선정하셔야 돼요. 타깃 고객. 그걸 고객 세분화라고 합니다. 고객 세분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익 시장. 자, 뭐 어떤 수치 데이터가 맹점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빙 제시 잘 하겠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수익 시장을 도출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시장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 고객이 있고 시장이 있고 한다면 나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 제품이 있죠. 그럼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요. 내 제품의 차별성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문제 어떤 분들은 경쟁 지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만큼 시장이 성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시장이 성장성이 없다. 시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아이템의 어떤 그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쟁 제품 비교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경쟁 제품이 있다가 아니라 경쟁 제품 대비 우리 내 제품의 차별성은 이렇다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흐름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 타겟 고객을 선정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우선 제가 이제 챗GPT 무료 버전을 이용할 겁니다. 이용할 거지만 챗GPT4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챗GPT4에다가 이용하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챗GPT4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면 밀키트 제품을 에 대한 정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고객 세그먼트를 하고 타겟 고객을 정하고 싶어. 그다음에 고객별로 평가 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점수를 매겨 줘. 그다음에 평가 지표는 5개를 선정해 줘. 타겟 고객은 많이 필요 없고 5개만 찾아 줘. 그다음에 이 평가 지표를 요 5 고객 중에 내가 하나에서 2개 정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5점 척도를 이용해서 너가 점수를 매겨 줘. 그다음에 그 내용을 글로 쓰지 마. 표로 만들어 줘. 그다음에 각 행마다 5개가 있죠, 평가 지표가. 그래서 합계를 내 줘. 이렇게 제가 이제 챗GPT4에다가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표를 만들어 줬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답. 이렇게 두 가지. 여기 보시면 챗GPT 3.5가 있고 4.0이 그러니까 4.0이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이제 답을 주면은 3.5에서는 요렇게 좀 표를 만들어 줘요. 고객을 1, 2, 3, 4, 5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거보다 조금 구체적인 고객 이름이 중요한데 이렇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표도 요렇게 만들어지네요. 이게 아마 파이썬으로 해 가지고 표 답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초기 버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 업데이트돼서 요렇게 답은 주더라고요. 근데 챗GPT4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동일한 질문을 하면 대상 고객을 요렇게 답변을 줍니다. 이렇게 해 주고 평가안해 주고 종합점수 매겨 주고 주요 특징 해 주고 좀 더 요 내용보다는 깔끔해졌죠. 깔끔해지고 쪼끔 답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으로 답을 주죠. 그래서 이게 챗GPT 무료 버전과 4 버전의 인제 유료 버전의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는 이 3.5를 이용해서 최대한 답을 끌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인제 질문을 줬어요 앞에서. 창업 업데이팅을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줬습니다. 밀키트에 대한 정기 배송 서비스 할 거야. 고객 세그먼트를 해줘. 고객 세그먼트가 고객 세분화거든요.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를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줬네요. 다두월 이렇게 이게 이거는 맞벌이 가정인 것 같아요. 소득의 가정,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편리한 답 이렇게 다양한 식사 이렇게 첫 번째 답을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나왔죠. 결과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평가 지표를 선정을 해 갖고 고객별로 평가 점수를 내줘. 그걸 표로 만들어 줘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고객 세그먼트 한 거 평가 지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 주네요. 그랬더니 인제 저는 표를 이렇게 형태가 아니라 좀 매트리스 형태를 얘기한 건데 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요렇게 했고 다시 세 번째 질문하죠. 표를 다시 작성해 줘. 평가 지표를 가로로 바꿔 줘라고 질문했더니 이런 형태로 평가 지표 있고 자
맞벌이 가정, 그다음에 식사 준비하는 과정 이런 형태로 다시 만들어 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합니다. 이것을 평가 지표를 좀 더 추가해 줘.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지표를 이 챗GPT가 이렇게 많은 평가 지표로 해 줬어요.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배분했죠. 이렇게 점수를 배분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합 점수를 넣어 줘 라고 제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를 넣어 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고객. 이 사람들을 나타내는 이름이 뭐야? 얘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해서 특성을 정리해 줘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성을 지금 정리해 줬어요. 근데 평가 지표는 없어져 버렸죠. 음, 없어져 버렸고 종합조사도 또 남았어요. 이게 이제 ChatGPT 3.0의 좀 큰 차이점이에요. 유료화 부분이 큰 차이점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하셔 갖고 하나 이 답변 가지고 우리가 쓸 건 아니고요. 이쪽 내용과 이쪽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작성 이렇게 요거는 사실 챗GPT가 답변을 해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여기 좀 3.5 버전인데 이렇게 답을 줬는데 어떨 때는 다른 답을 주고 어떨 때는 다른 답을 주고 그래서 잘 나온 답을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3.5 버전에서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5.1점, 3.4점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근거 제시할 때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꿔 주세요.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요도에서 높음, 보통, 낮음 해 갖고 이렇게 아예 새까만 원, 반원, 그다음에 아예 없는 원. 이게 요거를 문 차트라고 하거든요. 컨설턴트가 좀 많이 쓰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 차트로 바꿔 주시면 돼요. 바꿔 주실 때는 어차피 이것도 챗GPT가 각자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평가인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변형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로 타겟은 사실은 이 영유아 주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고객 중에 1순위가 나오게 된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트를 이용해서 근거를 여러분 제시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저는 이제 영유아 주부를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 내용 보니까 챗GPT가 결과 낸 거 보니까 이 바쁜 직장인도 괜찮은 점수가 나왔고 괜찮은 타겟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영유아로 내가 원래 그 대상이 됐던 영유아를 1순위로 두고 바쁜 직장인은 2 순위를 두겠다. 요 부분은 인제 챗GPT가 아이들 준 거죠. 아이들 준 거. 그래서 이렇게 고객 세그먼트를 요런 형태로 하고 이 고객들의 구매 요인들, 특성들을 이렇게 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정량적인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 형태로 좀 바꿔 주세요. 요렇게 바꿔 주셔도 되게 무관해요.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얘가 왜 그렇게 해서 얘는 까마냐 얘는 반원이냐 얘는 안에 그 낮음으로 했냐 이거는 아무도 건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주력으로 하는 타겟 고객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 고객 선정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작성해야 되겠죠. 본문 작성은 이런 형태로. 자, 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분석했어. 다양한 고객을 분석했더니 나는 그 중에서 영유아들 주부를 최종 타겟으로 잡았어. 자, 표로 딱 봤을 때, 근거들이 명확하죠. 자, 식사 편의성을 봤더니 고객 세분화, 고객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식사 편의성, 요리 경험, 가격 접근성, 건강성, 다양성, 환경 친화성을 다 고려했더니 영유아 주부가 적합해. 나는 타겟 국 잘 선정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타겟 국을 선정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겟 고객 선정했죠. 이제 앞에서 영유아 주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주부에 대해서 왜 얘네들이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거를 제시해 줘야겠죠. 앞에 분석을 했으니까 이것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GPT가 질문하는 거죠. 영주주부에게 내가 정한 타겟 고객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줘. 정리할 때는 요약과 근거로 정리를 해 줘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자, 영유아 주부를 위한 밀키트 정기 배송 서비스 필요한 이유를 요약하고 근거를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영유아 주부는 시간 절약이 필요하고 아이의 친화적인 식사들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거, 시간 절약은 어쩌고저쩌고 바쁜 스케줄,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영양 밸런스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형태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 고객, 제가 1차 고객이라고 타겟이라고 그랬죠. 영리할 둔 가구, 정기 배송 서비스를 덜어줄 수 있다. 시간 절약을 해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감소해 줄 수 있다. 고 해서 나의 그 아이템을 받아볼 고객 입장에서의 혜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타겟 고객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겟 고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타겟, 영유아를 주고 그다음에 2차 타겟 바쁜 직장인. 자 어차피 우리가 그 5-6 개월 동안 사업 기간 동안 하나의 타겟으로 접근하기에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타겟은 좀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2차 타겟은 조금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 고객을 명확히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